예, 안녕하세요. 행정쟁송법 맡고 있는 이승민 선생이라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니까 마지막에 등장했네요. 어, 일단 좀 피곤하실 텐데 기지개 한번 피세요.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근데 지금 이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힘든 느낌이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의 느낌이에요. 아주 피곤하고 하기 싫고 나가고 싶고 이런 거를 잘 견딜 수 있으려면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남보다 먼저 시작해야 된다.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익숙해져야 된다. 제가 여기 신림동에서 가장 강의를 오래 한 사람인데 저는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집보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야지만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지만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익숙해지셔야 돼요.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그래서 그 익숙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지금 남보다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동차반 강의 수강 제가 이제 동차반을 저기 제가 서울법학원 시절부터 했는데 그 기획을 제가 좀 잘해요. 그래서 이런 동차반 기획 같은 것도 제가 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차반을 쭉 진행해 보면 통상 생동차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약간의 이제 경험이 있으신 경험 있는 동차 분들이 있다. 크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 2차 강의는 전혀 거의 듣지 않으신 생동차 분들은 그래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한 반 정도 돼요. 통상 진행해 보면 이분들이 반, 이분들이 2분의 1. 근데 이제 이분들도 여러 가지 뭐 강의 한 번 정도 들었다. 뭐 이 정도니까 그냥 동차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동차반에서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생동차반 아까 손 드신 분 잠깐 다시 한번 생동차반에서 목표가 뭐예요? 죄송한데 이제 요번에 동차반을 수강하고 물론 합격이 목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합격 목표가 최고 목표인데 차선의 목표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오셨어요? 답안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내가 이제 쓴 것을 실제 시험장에 연습을 하고 내가 연습한 내용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썼을 때 과연 몇 점이 나올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동차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차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지만 남보다 한 발 먼저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한 내용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제가 이제 써보고 직접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결과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작성했더니 강사들 예시답안을 본 다음에 내가 점수를 매겨보니까 예를 들어서 1문이 뭐 1문에 1-1이 25점짜리인데 보통 25점짜리면 수석 답안지가 한 20점 정도 돼요. 70%니까. 근데 내가 써봤더니 남들과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럼 난 예상 점수가 한 17점 정도 15에서 17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이 예상한 대로 만약에 점수가 현출이 됐다. 그렇다면 쟁송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는 거죠. 감. 그래서 생동차분들은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천천히 이제 풀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게 합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남보다 한 발 먼저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답안 작성을 최선을 다해 본 다음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그게 만약에 내 예측치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1차, 2차 동시에 하다가 2차 강의 뭐 연기나 1기 정도까지 수강해서 또는 길면 2기까지 강의만 들은 상태겠죠. 복습은 잘 못하고.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 붙고 싶다 이 말이야. 꼭 붙고 싶다. 합격이죠, 합격. 올해 합격. 근데 이제 이 합격이라는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험생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되고 내년 한 1년 정도를 공부해서 내년에 봤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높아지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동차와 아까 1차 시험 붙고 바로 2차 시험 볼 때 마음 상태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그때 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 편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합격하려면 자, 혹시 이제 여기 두 번째 해당하는 수험생 잠깐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강의 조금 들으시는 분 전혀 안 계세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이 합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전략이 간단하게 혹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한다? 원래 이제 강의할 때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뭐 가르치기도 하지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어떤 방법 생각하고 계세요? 예? 많이 읽는다? 외운다고. 근데 외워야 할 대상 타겟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타겟이 뭐냐면 올해 나올 문제란 말이야. 올해 나올 핵심 쟁점, 예상 문제.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런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분들을 위해서는 최종을 미리 해본다. 올해 최종을 미리 해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올해 출제 유력한 예상 문제 20선을 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20선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건 잊어버리고 요게 A급도 있고 B급도 있거든요. B급도 나오면 그게 A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에 안 보고 써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타겟팅을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자. 이게 이제 제 전략이에요. 이 두 부분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동차반의 타겟팅은 요 두 가지. 근데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여기 이 학원에서 3년 동안 진행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특히 이분들, 뭐 이분들도 포함되지만 이분들은 이 쟁송법의 특성이 혹시 쟁송법의 특성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어떤 특성을 좀 느꼈어요? 강의 들을 때? 좀 들어보셨으니까.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데. 뭐 어떤 의견이 있을지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행정쟁송법은 2차 시험 4과목 중에 가장 전문적인 과목이에요. 전문적인 과목이라는 뜻이 뭐냐면 쟁송법,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법의 용어들은 전부 모두가 전문 용어야. 모두가 전문 용어. 이해가시겠어? 모두가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용어야. 가끔 보는 단어가 판결 들어보셨죠? 판결. 여러분 판결 들어본 것 중에 대답하기 싫어요? 판결 들어본 것 중에 뉴스에서 어떤 판결 들어봤어요? 판결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판결 들어본 것 중에 얼핏 기억나는 거 영화나 뉴스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뭐 인용 판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각 판결 이런 거 달랑 들어본 거라고는 인용 기각이야. 인용 기각. 근데 그 예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행정쟁송법은 4과목 중에 가장 모든 단어가 다 전문 용어다. 모든 단어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암기를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답안지에 현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정말 어렵다. 마치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외계어다 이렇게 외계어. 좀 더 강조하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러시아다 러시아. 스파시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그래서 이제 쟁송법의 특성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쟁송법의 또 하나의 특성은 얘가 범위가 작다. 범위가. 그리고 출제될 부분이 확실해요. 신림동에 있는 모든 강사들은 올해 출제될 문제를 다 찍는다. 그리고 다 누구나 내가 찍었다고 얘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좁히면 20개 범위 내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출제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익숙하게만 되면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이거죠.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쟁송법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모두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범위가 적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적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고득점을 노려야 된다. 근데 또 하나의 특성은 익숙해질 때까지 고통이 심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익숙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수험생의 실력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럼 익숙해졌을 때 내가 알았을 때 이해했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상승. 요 급격하게 상승할 때까지 수많은 고통이 수반다. 아우 쟁송 짜증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자, 네 과목 중에 어느 과목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당연히 네 과목 다 신경을 써야겠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네 과목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하루 내지는 일주일 내에. 그러면 정말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과목은 뭐냐면 행정쟁송법이에요.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엄청 비례하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는 순간 고득점은 따놓은 당상이야. 정말이야. 제 강의 특성이 고득점을 하자. 쟁송법에서. 그래서 고득점을 해서 다른 과목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쉽게 붙자.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한 발 빨리 가야 된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그 자료에다가 실어드린 거예요. 체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크게 그 계획서하고 원래 붙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로마자 2번의 행정쟁송법 구체적 방법론 이렇게 있어요. 4페이지 보시면 행정쟁송법 구체적 방법론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야. 양가로 1번에 행정쟁송법 특성이 있는데 양가로 가번에 처음에 어렵게 느껴진다. 왜 어렵게 느껴지죠? 완전 전문 용어라서. 완전 전문 용어라서 어렵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기억이 나면 그건 거짓말이야. 절대 기억이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문일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인 무료 특강을 모든 강사들이 다 올려드려요. 그분만 뭐 특별하게 뛰어난 점도 있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뛰어난 점을 강조해서 무료 특강을 올려드리는데 무료 특강 갖고는 안 돼. 제가 해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사전에 그래도 전문 용어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마련한 게 그 사전 무료 특강 5회짜리를 마련했어요. 계획서의 2페이지 보세요. 계획서 2페이지 그 뒷장에 보시면 세 번째 박스에 동차반 사전 핵심 정리 무료 특강 보이시죠? 기간은 로마자 2번에 보시면 로마자 2번에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요. 내일부터 5월 23일부터 월화수목금 5월 27일까지 5회
시간은 7시에서 9시로 정했습니다. 7시에서 9시. 직장인 수험생들도 가능하게. 다만 교재가 필요해요. 교재를 무료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교재는 제가 미리 학원과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무료는 못 드리고 어차피 연기에 쓰게 될 거니까 교재는 꼭 기본서로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부분은 행정실체법이 들어있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실제로 제일 얇은 교재인데 요 교재로 하고 핵심적인 사례 드리면서 그 쟁점하고 이론적인 쟁점, 학설이 있어요. 학설과 판례하고 사안의 해결을 직접 써보도록 하는 거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 쟁점 정리 특강에서는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이제 핵심을 써놨죠. 반드시 남보다 한 발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1번 한 발 먼저 시작하시고 2번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특강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거는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시고 직접 써보고 제가 수업 중에 채점이 중요한데 채점을 채점 팀장이 하고 제가 감독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적 감독. 근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저만이 할 거예요 아마. 수업 중에 직접 쓰는 걸 현장에 가서 직접 봐요. 옆에서 서서 본다고. 답안 작성을 쭉 보면 어떤 부분을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 채점 피드백 중에. 그러니까 사후적 채점이 아니라 강의 중에 사전적 채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구사하니까 그 사전 특강에 들어오셔서 쓰실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검증을 받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쟁송에 좀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특강 꼭 수강하시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차반은 그 앞페이지에 동차반의 제목에 있듯이 올해 나올 문제 3분의 1 지점에 20선, 제가 매년 드리는 자료예요. 올해 나올 문제 20선, 페이지 수로 말하면 한 5, 60페이지 정도 돼요. 20선인데 동차반이 8회죠, 8회. 8회면 하루에 3개씩 하려고 그래. 하루에 이제 순 수업 시간만 1, 2, 3교시. 쉬는 시간, 3시간 30분 내지 40분인데 쉬는 시간 빼면 1교시당 한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에 한 문제씩 할 거야. 동차반에서. 한 문제씩.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제가 그동안에 내왔던 문제, 제가 만든 문제, 기출 문제 포함해서 가장 유력한 문제를 직접 써보게 할 거예요. 동차반에 와서. 그러니까 사전 무료 특강에서 쓰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히시고 이론도 익히신 다음에 동차반에서 직접 할 내용은 뭐냐? 한 문제씩 제 해설을 들으시고 수업 중에 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내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돼. 그게 목표예요. 20개만 하면 돼, 20개. 하루에 3개씩 하면 7회면 몇 개죠? 7, 3, 21이잖아. 7, 3, 21. 그래서 20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총 복습 플러스 100점 한번 쓰기. 요거 할 거예요. 근데 100점을 예전에 써보게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할 테니까 진행은 뭐 이렇게 6월 2일부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저녁에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할 거예요. 다시. 쟁송법 어려워요. 제가 계속 강조해. 쟁송법 처음에 좌절 많이 한단 말이야.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그렇죠. 자, 익숙해지려면 그 뒤에 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남보다 빨리 자꾸 해봐야 돼요. 빨리 반복해봐야 된다고. 익숙해지시면 일정한 수준에 남보다 일정한 수준에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빨리 올라가면 그 다음에 쟁송을 꽉 잡고 쟁송을 자신감을 갖고 나머지 3과목에 시간 안배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20년 동안
이딩크라고 해요. 이딩크. 제 별명이 이딩크, S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SM. SM은 이제 승민의 약자이고 이딩크는 이제 예전에 그 감독님처럼 그렇게 지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사항 잘 실천하시면 쟁송법에서 고득점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 저도 초심이에요. 언제나 초심. 매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잘 맞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